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희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동 시의원 임은분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부천시가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부천시 공직자들이 부서 간 소극 행정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를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 의원은 인구 위기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조용희 시장님, 우리 부천시가 처한 인구 위기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홈페이지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위치한 66개 기초자치단체의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청년 인구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약 16년 동안 우리 부천시를 떠난 청년은 총 69,910명으로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총 85,927명이 증가해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 인구 위기를 맞아 활력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인구 위기에 맞선 부천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천시는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인근시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인구가 55,564명 늘어났지만 그에 못지않은 청년 인구도 37,663명 늘어나 도시 활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인구 대비 청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 타시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범 사례와 우리 부천시의 현실을 비교하면 인구정책 소관 기관인 전략 담당관실의 업무 추진 방향이 저출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조용희 시장께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천시의 활력을 제고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조용희 시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셨습니까? 부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교묘히 왜곡하여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부천시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규율한 법률이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도시공사는 정보공개법을 잘못 인용하여 본 의원의 정당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5시간가량 지체되었습니다. 5시간을 기다려 제출받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익명 처리를 빌미로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자격 미달의 자료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익명 처리를 하더라도 그 수집 목적을 방해하는 정도까지 할 수는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얼마나 숨길 것이 많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정당한 행정사무 감사를 방해했던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받은 자료는 아니나 다를까 사장이 퇴임 직전 단행한 인사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 정량평가에 따른 진급 서열에서 한참 모자라는 직원들이 진급한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물론 부천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는 내규에 따라 행사된 사장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직원 전체의 통념에 어긋난 인사는 불신을 일으키고 업무 의욕을 하락시켜 조직 문화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하며 승진을 기대했던 직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장이 직원들에게 성실히 설명이라도 했다면 사장 퇴임 전후 인사 문제를 둘러싸며 제기된 각종 의혹과 내부 고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인사 시기에 부천도시공사에서 인사 규정 시행 세칙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은 직원들의 불신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지난 9월 12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의 승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공사의 사장 퇴임 시기와 맞물려 공사 안팎에서 퇴임 직전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내규의 개정이 승진 인사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으나 옛말에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진으로 전 직원이 예민한 시기에 인사 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한 것은 충분히 의혹을 살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앞으로 내규 개정뿐만 아니라 각종 주요 업무의 시기를 정할 때 조직 문화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착수하기 전 충분한 내부 설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지난 9월에 개정한 이후 불과 2달이 경과된 11월에 같은 조항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의 책임자는 11월 개정이 지난 9월 개정 세칙의 오류로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 답했습니다. 그러나 9월 개정 세칙의 시행 일자는 2026년 9월 13일이고 11월 개정 세칙의 시행 일자는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만약 도시공사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2022년 26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는 9월 개정 세칙이 적용되어 오류라고 밝혔던 9월 개정 세칙의 규정이 고스란히 승진 인사에 반영되게 됩니다. 11월 개정 세칙의 시행 일자를 이와 같이 불합리하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공사의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 동안 편법적으로 일부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세칙의 시행 일자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행 일자의 조정이 어렵다면 2026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직원의 승진에 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조영희 시장님께서는 부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이 시행 일자로 인해 불합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강차고지 CNG 사용료 미납 사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동료 의원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연체료에 대한 문제는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원 운수의 미납 금액은 16억 7,812만 9천 원이고 청우 운수의 미납액은 2억 249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도 연체료는 각각 1억 1,545만 원과 5만 1천 원과 3,788만 2천 원으로 책정되어 도원 운수의 연체료는 6.8%로 청우 운수의 연체료율은 18.7%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연체기간별 연체료율 산정 공식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연 7% 미만의 연체료율은 불가능합니다. 부천도시공사는 도원운수의 연체료율이 6.8%로 계산된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기 바랍니다. 조영희 시장님, 부천도시공사는 부천시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대행 업무의 법적 책임은 위탁 업무와 달리 부천시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천시는 공사의 대행 업무에 대하여 통상적인 민간 위탁 업체보다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영익 시장님을 포함한 부천시 공무원이 부실한 업무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천시가 부천도시공사 체결한 대행 계약 서류 중 현재까지 유효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 주시고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청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고령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공후견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시 소극적인 업무 태도를 적극 행정으로 바로잡고 부천도시공사의 총체적인 조직문화 붕괴도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영희 시장께서는 단지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부천시 미래를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꾸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절박한 태도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구청의 보도블록 시공 감리 및 점검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공공후견인 조례 제정의 부서에 관한 사항, 건물 옥상 추락사 방지 시설 도입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